안녕하십니까? 할마 할바 육아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에 폭력 혐의로 수감된 재소자들 대부분이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력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감정과 관련된 그들의 어휘력을 보면은 매우 한정되어 있어서 평소에 쓰던 단어들도 매우 난폭적인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이 사용하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이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할마 할바 육아교실에서 공감의 언어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란, 네, 오늘은 공감의 언어 중에서 기쁨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제 이런 노래가 있어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인정해 주는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인정해 주는 것. 네, 이런 노래처럼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인정해 주는 것이 기쁨의 메이크업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기쁨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정의는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정의입니다. 어려운 상황,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을 충분히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을 가졌지만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이 태도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기쁘신가요? 네, 기쁨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충격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야만 얻을 수 있는 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쁨, 오늘도 선택해 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네, 함께 저와 선택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쁨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들에게 자주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들의 언어에도 자주 내포되는 그런 것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감의 언어, 공감의 대화에 대해서 함께 배울 건데요. 오늘은 공감 대화의 비밀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공감 대화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요. 이 대화라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는 훈련입니다.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자꾸 서로 항상 수시로 나누는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역지사지, 이것이 공감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지사지라는 것은 뭘까요? 저 사람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것을 역지사지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선택해보는 그런 것들이 공감의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 우리는 공감의 언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것보다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왜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공감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요, 관계를 망치는 7가지 이제 언어 중에서 7가지 행동 언어 중에서 뭐가 있냐면 비난하기, 잔소리하기, 협박하기, 그리고 벌주기, 탓하기, 불평하기, 회유하기, 이러한 것들이 관계를 망치는 7가지 언어라고 해요. 네, 절대로 벌을 주거나 그리고 또 불평을 하거나 아니면 뭐 탓하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상대방이 변화가 되거나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언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로의 존재에 대한 감사, 존중하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숨겨진 진짜 욕구를 알아채는 방법, 알아채는 비밀, 그것만 안다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공감의 언어를 우리가 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공감 대화의 비밀에 이제 관계 맺기라고 하는데, 이 관계 맺기의 비밀에서 첫 번째, 테이프 요법의 이 모형이 있습니다. 이 테이프 요법의 모형이 있는데, 이 수직 관계 맺기가 있고 수평 관계 맺기가 있는데, 첫 번째 손자 손녀하고 뭔가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괴리감이라든가 딜레마에 빠졌다든가, 아니면 손자 손녀가 도저히 내 말을 듣지 않는다든가, 왠지 어느 날 손자 손녀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 같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공감의 언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감사하기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딸하고 저희 딸이 저하고 관계 맺기가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딸이 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일을 정말 밤 늦게까지 하고서 집에 돌아가는데 밤 11시 그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딸이, 제가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갔으니 제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TV 채널만 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설거지 그릇에 보니까 설거지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물론 딸이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날 무엇인가 위로를 받고 싶었고, 그리고 또 그날은 무엇인가가 마음에서 이렇게 욱하고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쏟아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딸을 보면서 화가 덜컥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딸한테, 너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니? 너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해. 설거지를 어떻게 저렇게 싸놓고, 엄마는 너를 위해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일하고 왔는데 어떻게 너 이럴 수가 있니? 하면서 제가 화를 벌컥 냈어요. 다음날 제가 화를 벌컥 냈기 때문에 딸은 저의 마음을 이해하고 설거지를 해놨으려니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갔는데도 딸은 설거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 어떻게 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관계 맺기의 비밀이 있었지. 내가 그래도 관계 맺기의 강사이고, 그리고 또 공감의 언어를 이렇게 전하는 사람인데, 딸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다음 날 딸에게 대화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공감 대화의 비밀 첫 번째를 실행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감사하기였어요. 제가 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딸,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엄마 왜 이러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딸에게 또 다시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딸, 엄마 딸로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쭈뼛쭈뼛 걸으면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암손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 공감 대화의 비밀 중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용서 구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갑자기 제가 딸에게 고마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현듯 스쳐가는 게 있었어요. 제가 딸아이가 어렸을 때 일찍부터 일을 시작해서 딸아이가 저를 많이 찾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을 하느라고 딸의 욕구를 들어주지를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불현듯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딸을 데리러를 그때는 선교원을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원을 늦게 데리러 간 거예요. 항상 늦게 데리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딸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딸,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너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 엄마가 딸을 데리러 갈 때 너무 늦게 데리러 가서 정말 미안했어. 저는 그때 생각이 나서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딸이 쭈뼛쭈뼛거리더니 갑자기 엉엉 하면서 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가슴에 이 감정이 복받쳐서 엉엉 우는 딸을 보면서 저는 사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 이거 괜히 이거 건드려 놨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딸이 생각지도 못했던 마음들을 갑자기 내가, 또 생각나게 했나? 이런 마음에 갑자기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랬는데, 딸이 엉엉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나를 늦게 데리러 와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선생님도 아기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너무너무 그날은 속상하셨는지 청소기로 막 나를 미루면서, 나도 너만한 딸이 집에 있다고, 너 때문에 매일 늦게 간다고, 그러시면서 선생님이 화를 냈던 것이 내가 지금도 생각난단 말이야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어, 저는 일을 해야 했었고, 워킹맘이었기 때문에 일을 해야 했었고, 그리고 또, 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딸은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엄마가 늦게 가는 것도 너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엄마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는 모든 것들을 엄마를 도와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딸은 전혀 이해도 되지 않았었고 그 마음에 상처가 아주 깊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 엄마가 늦게 오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었던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그 딸을 붙잡고 꼭 안고서 용서를 구했어요.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그때는 몰랐었어. 딸이 그렇게 힘들었는지도 몰랐었고 엄마가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너무 몰랐었어. 그런데 엄마가 영유아기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또 공감의 언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서 딸에게 딸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어. 정말 미안해 하고 딸에게 진심으로 용서 구하기를 했습니다. 이 용서 구하기를 한 다음에 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요즘 너무 몸이 힘드네. 그래서 내 마음 표현하기를 한 거예요. 딸이 엄마가 오기 전에 설거지를 조금 해주면은 엄마가 훨씬 고마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설거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날 다시 공감 대화의 비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윽박지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정말 탓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변화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전혀 서로 공감하지 못했었는데, 이 공감 대화의 비밀, 관계 맺기를 네 가지를 했을 때 이것이 우리 딸의 마음도 움직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하기. 두 번째가 용서 구하기. 세 번째가 요청하기. 네 번째가 내 마음 표현하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서로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한 것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손자 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공감의 언어 중에서 그 언어에는 아주 쉽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죠. 공감의 언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네,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랬구나. 아, 그래서 그랬지? 그래, 이해해. 속상했겠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아, 속상했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감의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겠지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한번 저랑 같이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그래. 속상했겠다. 네,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아주 수시로 항상 자주 이런 말들이 손자 손녀에게도 잘 나온다면 우리 손자 손녀에게도 할머니 그럴 수도 있지요. 할머니 제가 이제 잘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손자 손녀들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피해야 할 언어는 조금 전에 제가 7가지 피해야 할 언어를 이야기한 것처럼 충고를 하면 안 돼요. 충고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왠지 숙제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절대로 충고하면은요 우리 아이들은 말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습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고보다는 할머니가 힘든데 할머니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제안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너 왜 그랬니? 너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니? 아우,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이렇게 신문을 하는 것보다는 왜 그렇게 했어? 그럴 수밖에 없었니? 다음에는 할머니가 이럴 때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요청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갖고 오자마자 너 가가지고 손 씻고 와. 가서 손 닦고 와가지고 간식 먹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지시를 내리는 것보다는 어, 손에 병균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가 손에 병균이 있으면 우리 소중한 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손도 닦고 와서 간식도 먹어주면 할머니가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부탁을 해주면 우리 아이는 훨씬 더 말을 더 잘 들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평가 무엇을 하든 너 이거는 잘했네. 근데 이거는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는 이거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네. 이렇게 칭찬으로 바꿔주면 우리 아이에게 훨씬 더 공감의 언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감의 언어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감 대화를 잘 이렇게 숙지하고 그리고 이 공감 대화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 이렇게 잘 익은 포도주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 속에 잘 이렇게 배양이 되면 이 공감 대화에 승자와 패자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 대화를 잘했던 사람들의 승자 역할을 하는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공감 대화에서 실패했던
패자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자의 언어는 무엇이고 패자의 언어는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승자의 언어는요, 모든 인생의 해답을 잘 찾아가요. 그래서 승자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패자는요, 변명하고 남의 탓을 해요. 공감의 언어가 잘 된 사람들이 수건의 빛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자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획을 잘 세우는데, 패자는 늘 변명하고 남의 탓을 해요. 이게 공감의 언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자는요, 디딤돌이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디딤돌을 찾아내요. 참 신기하죠? 예. 승자를 가만히 인생에 있어서도 어떠한 방향에서 성공하거나 성장하거나 그리고 또 어떠한 곳에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성취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항상 승자들은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도 디딤돌을 찾아내요. 디딤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패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엄연한 차이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공감의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감이 잘 된 사람들은요, 성격이 원만하고 성격이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서 숲을 잘 이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디딤돌을 찾아내는데, 이 패자들은요, 항상 걸림돌을 어쩌면 그렇게 잘 생각하는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조건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완벽한데도, 그런데도 항상 걸림돌을 찾아내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자녀들을 정말 공감의 언어를 잘 케어하고, 그리고 공감의 언어를 잘 가르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공감의 언어를 주고받는 것을 잘 해야지 성인이 되고, 그리고 또 자기의 그 성취감을 나타낼 그런 때가 되면 이렇게 승자와 패자의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감 대화에서 승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 승자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난제 가운데에서도 항상 답을 찾아내요. 어떻게 해설해도 답을 찾아내요. 그런데 패자는 어떨까요? 네, 문제를 찾아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찾아내요. 우리 손자 손녀들도 보면은 무엇을 시켜보면 알지 않나요? 예, 이 아이는 어떨 때 보면은 꼭 어디선가 꼭 답을 찾아내는데, 꼭 이 아이는 어디선가 꼭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찾아내고 꼭 문제거리를 만드는 손자 손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피해자의 피해일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피해자의 피해를 입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를 돌보고 있는 어른들이 정말 공감의 언어로 우리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고 잘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보듬어주고 안아줘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승자는 답을 찾아내고 패자는 문제를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승자는 어느 상황에서도 디딤돌이야, 나에게 디딤돌이 찾아왔네, 그러는데 패자는 항상 또 걸림돌을 또 맞이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할마 할바, 어떻게 우리 아이들하고 공감의 언어를 하실 건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승자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렵겠지만 가능하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상황이 어렵지만 그렇지만 가능하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패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가능하죠.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거 다 가능해요. 그렇지만 가능하지만 사실은요, 지금 뭐 아시잖아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가장 마지막 답안은 가능하지만 어렵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어렵겠지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대안은 영유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그리고 성인기를 지나서 노년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일직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유아기 때 공감을 받은 아이는요, 다른 사람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려도 아, 너 화가 났구나, 너 속상했겠구나, 이러한 공감의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요, 폭력이 먼저 나가고 손이 먼저 나가고 그리고 난폭한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때 첫 부모, 첫 주 양육자, 그리고 첫 번째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공감을 받고 그리고 또 자기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받고 충분한 수용을 받고 충분한 보살핌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아이는 성장할수록 성인이 될수록 노년으로 갈수록 다른 사람을 보듬어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주 익숙하게 되고 그것이 편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 어렸을 때의 공감받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각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중한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공감대하에서 마지막으로 승자와 패자의 갈림길에서 승자는 일어나서 앞을 보고 그리고 패자는 어떨까요? 일어나서 뒤를 보는 것이 이 승자와 패자의 다른 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앞을 보고 또 하나는 일어나서 뒤를 보고 참 슬프지 않나요? 일어나서 앞을 보면 일어나서 툭툭 털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려운 일 많이 겪어봤는데요. 네, 정말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다시 어렵지만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앞을 보면요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뒤를 보면은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 공감의 언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승자는요 열심히 일하면서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패자는요 어떨까요? 네, 매사가 게으르고 바빠요. 너무 다르죠. 승자는 열심히 일하지만 항상 정말 소중한 일, 제가 요즘 이렇게 만나고 있는 40대 그 변호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40대 젊은 변호사들이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정말 잘났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정말 저희 딸들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다기보다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공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청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감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레퍼런스 교양을 채운다 이렇게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레퍼런스라는 것은 뭐냐면 교양이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고 레퍼런스라는 것은 많은 의미에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레퍼런스를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덧입혀 볼게요. 교양이라는 것은 뭘까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퀄리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가 품이 있고 품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왠지 좀 품위가 떨어지고 품격이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레퍼런스 교양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음악회도 자주 가고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하고요, 음악회에 자주 가는 것을 꼭 권면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아이들하고 손자 손녀들하고 부대끼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데 무슨 음악회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린이집을 할 때 아이들하고 음악회에 자주 갔었거든요. 처음에는요, 아이들이 음악회에 갔을 때 소란하고 떠들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미술관에 갔는데요, 아이들이 아주 난동을 부리고 아주 거기에서 싸우고 난리를 부렸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을 가니까요. 다음 이 아이들이 4살부터 7살까지 갔었는데 7살이 되어서는요. 아이들이 제법 미술 이 하나의 그림 앞에서 제법 머무를 줄도 알고 제법 한참을 그림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저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음악회에 가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 음악을 듣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떠들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눈치가 빨라요. 머리도 좋아요. 똑똑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교양이라는 것을 자꾸 자꾸 덧입히고 품격이라는 것을 자꾸 자꾸 덧입히고 언격이라는 것을 자꾸 자꾸 덧입히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아름답고 소중하고 그리고 아주 예의가 바른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공감 언어를 키우는 방법인데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은요, 교양의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좋은 원칙들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스티븐 코비의 그 7번째 습관에 보면은요, 전부 다 요약해서 저는 거기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딱 2가지였습니다. 승승의 원리, 상생의 원리를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좋은 원칙들을 가지면은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질문보다는 좋은 질문을 갖는 것을 습관을 들이시면 우리 안에 레퍼런스, 교양도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또 다른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습관이 형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존중.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존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존중이라는 것은 참 다양한 변주곡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소통한 것, 이러한 것들이 존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사실은 태어나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소통하면서 부모로부터
또는 조부모로부터 아니면 주양육자 선생님으로부터 나에 대해서 좋은 원칙들을 가졌었던 경험을 갖는 것이 바로 존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그리고 역할 모델이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소중하듯이 상대방도 소중한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비단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지인들, 그리고 우리 집에 택배 아저씨, 우리 집에 정수기를 고치러 오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에게도 나도 소중하듯이 당신도 소중합니다. 그들에게 소중하게 물 한 잔 내밀면서 그들을 잘 대접해주는 모습을, 그런 역할 모델을 보고 자랐던 아이는 예의가 바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다양한 변주국인데, 존중이라는 것은 다양한 변주국이 있는데, 그리고 나의 생각을 당당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라. 제가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써놓은 것은 뭐냐면요, 존중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은 의기소침해지지 않아요. 부모님들께서 존중하면은 아이들은요 당당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어린이집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지 않았었겠어요. 그런데 선생님 중에 인물이 그렇게 빼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봐도 제가 봐도 인물이 참 안 예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유난스럽게 참 당당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선생님을 따라다녔던 남자친구들이 항상 그 선생님을 너무너무 존중하고 잘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항상 갑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혹시 선생님 아빠가 선생님을 좀 지극히 아낌없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정말 존중을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이 맞아요, 원장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정말 이 부모님에게 존중을 받고 이러는 아이들은요, 무턱대고 어떤 때로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자기 생각을 당당하고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능력도 굉장히 쾌적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능력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변주에서 보면은 인간에 대한 삶의 이해와 수용에 대한 지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존중을 받은 사람은요, 예, 사람에 대한 삶의 이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수용을 받아봤기 때문에 삶에 대한 지평이 다른 사람하고는 폭이 넓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도 그래, 그러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럴게 하면서 아주 쉽게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많이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손자 손녀를 이렇게 잘 공감해주고 그리고 잘 존중해주는 것은 멀리 나아가서 사회를 일으키고 세상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정말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매너를 잘 지키더라고요. 그리고 삶의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일어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예의가 바르고 사람에 대해서 수용하고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이런 범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존중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공감의 언어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개인의 고유한 것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손자 손녀들도 어린데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지만 아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도 이 감정이 개인의 고유한 것이다. 내가 함부로 터치하거나 함부로 내가 이 아이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이 아이는 존중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존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정은 개인의 고유한 것이다. 이것을 왜냐면 우리 할마 할바들은요 지금 다 굉장히 지적인 수준이 높은 수준이시기 때문에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우리 손자 손녀들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마음의 색깔도 달라지시고 그리고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실 것 같고 그리고 말하는 언어도 달라지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감정은 개인의 고유한 것입니다. 타인의 감정, 손자, 손녀, 작은 아기들이지만 내 마음대로 그 감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말은 삶의 전투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혀는 길들이기 어려운 야생 짐승과 같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짐승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친 말을 해버릇하면요 거친 말이 내 입속에서 실사의 없이 나오고요 내가 절제된 언어 나의 언격으로 나의 말을 내가 통제하고 나의 말을 잘 아름답게 길들이면 그러면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어여쁜 말, 참된 말, 고운 말, 존중하는 말, 사랑하는 말, 보살피는 말 그리고 그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루만지는 말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판, 이 이것은 뭐냐면요 잘못은 너야. 화가 막 난다는 뜻은 뭐냐면요 잘못은 너야. 네가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거야. 이 뜻입니다.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화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화가 나기 시작을 하면 잔인해지기도 하고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경직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 비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나빠. 너는 머리가 나빠. 가능성이 없어. 이런 말들은요. 평생 발목을 붙잡는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언어로 의지를 꺾고 잠재력을 묵살할 수도 있고 정말 이 아이들을 잘 세울 수 있는 생명의 언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하늘의 언어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언어 생활로 기쁨의 영향력을 커지게 하는 저와 그리고 또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왠지 온라인 강의지만 저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공감의 언어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조금 집약해서 제가 좀 줄여보았습니다.